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회계관리 2급 기출문제 풀이 시간 5강이네요 벌써.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77쪽에 챕터 3, 챕터 3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여기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전 시간에 단기매매 증권도 매 시험 한두 개 이상은 나온다고 그랬지만 여기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서너 개씩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채권, 채무에 관련된 내용 엄청 중요하다. 별표 9,760만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기본서랑 같이 펴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자, 2번부터 갈까요? 자, 계산 문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 이론하고 계산이 거의 반반 정도, 뭐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반반 나온다. 그리고 처음에는 계산 문제가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하면 계산 구조만 딱 익히면 오히려 계산이 쉬워요. 암산도 될 거고. 암산 되겠지? 그럼 가볼게요. 자, 다음은 주 오늘의 회계장부에서 발췌된 X2년도 매출과 매출 채권 관련 자료인데 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매출 채권. 기말이죠. X2년 말이니까 기말에 매출 채권이 얼마냐. 기초 매출 채권. 그리고 외상 매출. X2년용 매출 채권 회수 이런 거 보자마자 눈으로 더하기 빼기 딱 나오면 훌륭하죠. 근데 간단하게 항상 우리는 우리 회계만의 기록 방식이 바로 분계와 전기잖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머릿속에 외상매출금 계정을 그리시면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차변 감소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차변이지.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은 대변이고 그리고 외상매출금의 증가니까 당연히 외상매출이고 그리고 외상값을 받으면 회수, 받으면 대변이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물어본 건 기말매출채권이니까 이걸 물어본 거고요. 그죠? 끝. 그럼 기초매출채권 X1년 말 21,000원. 제가 주로 만 단위 하는 거 아시죠? 그런 분들은 21,000원이면 2.1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 눈치학상. 눈치껏 보니까 000, 000, 그 03개를 띄워도 되잖아. 그런 분들은 그냥 20일까지만 적어도 되고요. 만 단위가 좀 익숙한 분들은 그냥 2.1 그러면 돼요. 그리고 외상매출 43만 9천 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439, 43.9 이렇게 쓰면 되고 아니면 03개 띄는 게 편하다. 그럼 21, 439 이렇게 쓰면 되고 회수액은 대변 300, 뭐 만 단위 쓰는 사람은 30 이러면 되겠죠. 끝! 그럼 차변합계 얼마요? 46이죠. 46이고 30이면 16이잖아. 16.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계정 구조를 익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정 구조를 잘 안 익히는 사람들이 있어. 공식 외우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거 다 나름대로 방식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웬만하면 적어도 회계 쪽엔 제가 많이 했잖요. 선생이잖요. 그럼 제가 이렇게 편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강의 오래 했지만 제가 제 말 잘 듣는 사람 어디 가서 욕먹는 거 못 봤시오. 남들보다 잘한다 그러지. 그리고 합격 저한테 배운 사람 합격 잘하죠. 말 잘 듣는 분들은 항상. 그래서 계정 구조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을지 몰라도 조금만 해보면 정말 쉬운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요 사이에 이게 더 들어가죠. 대손 발생, 떼인 거. 대손 발생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외상매출금 계정 구조 하나 외우면 그냥 간단히 해결돼요. 그게 더 숙달된다. 그게 더 숙달됐다 그러면 그리지 않아도 딱 눈으로 보는 순간 차변 대변이 보여. 차차 대가 보입니다. 그럼 더하기 빼기 하면 끝나는 게요. 뭔 소리 하는지 몰라도 그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풀면 돼. 계정 그릴 필요도 없어. 근데 연습은 그려가는 연습을 하시고 빨리 푸는 거 하세요. 넘어갑니다. 다음은 8번으로 건너뛰네. 3번도 거의 같은 거예요. 자꾸 보면 안 되겠다. 보면 자꾸 다 풀어드리고 싶어. 근데 제가 다 풀어드리면 여러분 선물을 뺏는 거니까 안 뺏을래요. 근데 5번 같은 건 잠깐 보고 갑시다. 자, 4번도요. 안 풀어드릴 건데 4번의 두 번째 줄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 물어봤죠. 그러면 마음이 이쁜 분들은 보일 거야. 기초, 기말, 외상매출, 회수 보이죠. 이때 회수할 때 돈으로 받잖아요. 이게 현금 유입액이야. 그러니까 4번 문제는 어쩌고저쩌고 현금 유입액이 얼마냐 그 소리는 바꿔 말하면 회수액이 얼마냐 이거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달라진 거야. 내용은 똑같고. 그럼 눈치학상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5번. 자, 5번은 근데 매출처 원장이 나와요. 근데 그 매출처 원장이라는 그 말 자체가 외상매출금이에요. 뭐라고요? 외상매출금. 그래서 자료에 보면 매출처 원장에 동그라미 상점이 있고 세무 상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은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싸잡아 묶어버리고 그리고 머릿속에는 외상매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점, 세모 세모 상점 상관없이 차변에 전월이월 써 있잖아요. 두 개 합치면 30이고 그리고 매출 써 있는 거 차변 쪽에 그 20만 원, 40만 원 하면 60만 원이고 대변 쪽에 현금 두 개 써 있는 거 합치면 70이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냐? 이거 똑같은 게요. 90에서 70 빼면 20이죠. 이게 기말 잔액입니다. 외상매출금 기말 현재 아직 못 받은 게 얼마냐? 20만 원. 그렇게 푸는 게요. 답이 몇 번인가는 안 보이는데 거기 써 있는 매출 저원장이 외상매출금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 안 풀어드렸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푸세요. 그리고 밑에 것도 6번도 거의 같은 건데 일단 건너뛰고 8번 갑니다. 2번에는 외상매입금이야. 외상매입금 지급액입니다. 그럼 잠깐 아까 앞에서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얼마냐 이런 문제를 조금 말을 바꾸면 4번처럼 어쩌고저쩌고 매출로 인하여 현금 유입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했듯이 외상매입금 지급액이 얼마냐 이 소리를 바꿔 말하면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외상매입금 지급액이 얼마냐 이렇게 묻거나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얼마냐 묻는 거는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외상매출금 계정을 다시 그릴게요. 자 복습에 아우 여기 문제가 많은데 참 자꾸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빨리 갈게요. 차변에 기초가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변에 기말이 온다고 그랬고 차변에 외상매출이 온다 했죠. 중요한 건 외상매출은 올 수 있지만 현금 매출은 오면 안 되죠. 왜? 여기는 외상매출금 계정이니까. 그리고 대변에 아까 외상대금 회수액이 온다고 그랬고 그리고 간혹 대손 발생이 올 수도 있다고 했죠. 아까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참 응용 버전 여기 하다 보니까 뭔가 보여서 환출액이 보여서 매출액이 차변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했던 게 반품됐다. 환입됐다. 그럼 환입이나 매출 애눌이나 매출 할인은 매출의 반대쪽 대변에 적으면 되는 거지요. 근데 이번 시간은 외상매입금이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되지.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입니다. 그럼 대변에 기초가 오고 기초가 대변이면 기말은 차변, 전기 2월, 차기 2월. 그리고 외상매입금 증가니까 대변이 외상매입액이 오고 외상매입액만 오죠. 현금 매입액은 오면 안 됩니다. 그 차변은 외상대금 지급액이 옵니다. 물어본 게 지급액이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매입액이 대변이면 만약에 매입했던 물건을 반품시켰다. 환출 및 매입 애놀이와 매입 할인이 있으면 차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계정 구조를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로지 우리 회계에서만 하는 짓이 분계와 전기 이 T계정 구조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계와 전기 연습을 한다는 얘기는 회계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거 처음에 이거 몇 번만쯤 연습해서 숙달시키면 정말 쉽습니다. 이 문제도. 기초잔액 25, 기초 25 대변에 적고 만단위. 외상매입 580. 그 만단위도 이거 자꾸 따라하면 정말 쉬워요. 웬만한 건 계산기도 필요 없어. 저는 지금까지 그 시험장에 저도 시험 보러 많이 가요. 그 자격증 같은 거 강의할 때 또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웬만한 자격증 이것저것 다 시험장 가서 이 나이에 가서 시험도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계산기 가지고는 가는데 써먹은 적이 진짜 거의 없어요. 나중에 이제 급수 올라가 말 거예요. 사채 현재 가치가 이런 것도 웬만한 건 제가 암산으로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런 만단 이런 거거든요. 저는 눈에 보이니까. 이건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건. 또 외상매입금 기말 전에 35만 원 차변. 그리고 환출액 3만 원 차변입니다. 끝. 대변합계 605만 원. 605. 차변합계 38. 그 38을 빼면 답이지. 605에서 38을 빼니까 567. 567. 567 어디 갔니? 2번. 그죠? 567. 이렇게 해서 T계정 구조에 집어넣는 연습을 조금만 해보시면 의외로 정말 쉬운 문제.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초짜들은 이런 문제 계산할 때 왜 더해야 돼요? 왜 빼야 돼? 제가 해설을 T계정 그려드렸나 공식처럼 써드렸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분은 해설 봐도 이게 뭐요? 근데 사실 해설 볼 필요 없어요. 해설 보지 말고 나름대로 풀어야 돼. 알기만 하면 돼요. 꼭 계정을 안 그려도 됩니다. 눈으로 보고 풀어도 돼. 근데 만약에 눈으로 보고 더하고 빼고 하는데 왜 더하고 왜 빼는지 설명할 수 있냐? 없죠. 근데 T계정 그리면 당연한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다른 거 안 봐야지. 대손 나오네. 대손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손은 무조건 나온다. 대손 예상, 대손 발생 이건 기본이죠. 결산 시 대손을 예상할 때 보충법. 대손 예상에 매출 채권의 퍼센트 곱한 다음에
충당금 잔액을 빼고 분개해라 라고 하는 말이 중국말로 들리고 이런 분들은 이론 강의 얼른 듣고 오세요. 귀에 피가 나도록 계속 들어야 돼. 아셨지요? 귀에 딱지 앉아야 돼 막. 어쨌든 대손에 대한 내용 계속 나오고요. 그중에 13번입니다. 자, X1년 말 기말 매출 채권은 500만 원이고 자, 수정분개 전, 수정분개 반영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은 175. 그다음 경리부장 김대차, 제가 김대차인데 어제는 경리부장 김대차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매출 채권의 3%가 회수되지 않을 걸로 판단, 예상하고 있다. 올바른 분개. 이런 건 기본이지요. 그래서 대손 추산액을 먼저 구하고 거기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를 추가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나 뭐 환입시키고 이게 뭔 소리요? 이런 분들은 귀밑머리 3개씩 뽑아요. 그럼 매출 채권이 500만 원이라며요. 기말 매출 채권 500만 원 곱하기 3% 5, 35, 15만 원 마이너스 충당금 잔액 17만 5천 원. 얼라리 마이너스 나오네. 이건 15만 원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만 5천 원. 즉 환입시켜야지 2만 5천 원 끝. 그죠? 만약에 이게 15였지 이게 12만 5천 원이야. 그럼 추가 설정해야 되니까 그때는 1번이죠. 그러니까 추가 설정할 때 분개, 환입될 때 분개 이런 건 진짜 거저먹기에 가깝습니다. 거저먹기에 가까운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문제풀이 전에 이론을 더 하고 오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이론을 좀 더 하세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누가 고려해 주는 게 아니죠. 공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공부하는 사람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뭐 일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생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학교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 여건에 맞게 꾸준히 천천히 가시면 되는 거지. 전 시간이 없어요. 이런 강의 들을 시간 없어요. 그리고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지. 그죠? 제가 이런 거랑 똑같이 저 운동도 하나도 안 하면서 살 빠지길 바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먹지를 말든가. 먹긴 되게 먹으면서. 그거 안 되잖아요. 공부도 똑같은 겨. 해야지요. 하면 답이 보여요. 안 하면 안 보이는 거지. 그 다음 16번. 하기 전에 그 15번 보면 15번에 기말 매출채권 5천만 원 나옵니다. 근데 아까 같은 문제는 매출채권 아까 얼마였더라? 어쨌든 500만 원에 몇 프로 이랬잖아요. 근데 이 15번 같은 경우에는 추정 자료가 표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경과일수가 1일부터 30일까지야. 그럼 1일부터 30일까지 첫 번째 2,500만 원이고 1%. 2,500만 원에 1%면 추산액이 25만 원이네. 25만 원이고 두 번째 줄 31일부터 60일까지는 1,200만 원인데 5%야. 그럼 1,200에 5%면 60만 원인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은 900만 원에 10%니까 90만 원. 네 번째 줄은 181일 이상은 400만 원인데 50%면 200만 원이 대손 추산액입니다. 그럼 대손 추산액 합계는 85, 175, 375야. 375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저 위에 문제쪽에 저 위에 500만 원이 있었는데 285만 원이 없어졌다네. 뭔 소린가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215만 원. 215만 원 남아있네. 그럼 나머지 추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75에서 215 빼면 이거 얼마야? 160인가? 160만 원 추가 설정하는 거야. 안 풀었어요? 여러분이 푸세요.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 번 계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번 계산하게 만들 뿐이지 원리는 추산액에서 충당금 빼는 거 똑같습니다. 자, 저는 안 풀어드렸어요. 여러분이 푸세요. 자, 이제 16번 갑니다. 물어본 게 뭐지? 2개 물어봤네. 2개를 물어봤네. X1년도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대손상각비와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충당금 기말 잔액을 구하면 얼마냐?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문이 없죠? 이제 PPT다 보니까 이거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다 놓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밑에는 없어요? 없어. 문제만 있어요. 자, 이런 거 풀 때 자료 보니까 뭐 지금 이 문제가 X1년이죠. 근데 X0년이면 전년도잖아요. 전년도 말 매출채권하고 대손충당금이 나오고 이번 연도 6월 달에 부산에 대한 매출채권 중에 6천 원이 회수불능 대손 처리했고 그리고 기말 현재 매출채권은 15만 원이고 대손 추정액이 만 원이래. 자, 이럴 때 물어본 게 2개인데요. 이런 걸 반드시 이렇게 구하랴 이런 법은 없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대손 충당금 계정을 또 외웁시다. 충당금 계정을 외우면 훨씬 편해. 물론 이거 안 그려도 그냥 이거 보면서 풀어도 돼요. 대손 처리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잘 된 사람들은 이거 안 그려도 그냥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 해볼게요.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다. 자산이 원래는 차변 항목인데 얘는 반대쪽이니까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입니다. 기초 잔액은 대변이고 기말 잔액은 차변입니다.
그리고 대변의 충당금의 추가 설정이 대변이에요. 근데 추가 설정이 대변인데 이 금액이 바로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 또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건 대손발생 왜 그런지는 그 이론 시간에 아마 설명이 충분히 됐고요. 지금 다시 또 확인할 거예요. 이게 기본. 여기까지가 기본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손됐다가 다시 회수했다. 삼각채권 추심. 그럼 회수가 대변입니다. 추가 설정이 아니라 만약에 환입이 됐었다. 아까 문제처럼. 그럼 환입이 나올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랬을 때 또 요 기말잔액. 요 기말잔액이 단기말 대손 추산액이고 단기말 대손 추산액이고 요 금액이 말 그대로 기말잔액이니까 이게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죠. 요게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기말잔액이 되고 손익계산서는 이거죠. 여기 손익계산서. 이거 묻는 거예요. 결론은. 자 문제로 가죠. 매출채권 전년도 말 매출채권하고 충당금 그중에 기초가 2,000원 요게 기초였다는 얘기고 그리고 매출채권 중에 6,000원 대손발생 6,000원이 대손됐어요. 충당금 2,000원 있었는데 따지지 말고 일단 그리고 기말 15만 원에 대한 추정액이 만 원이래. 뭐야 기말 잔액이 써 있어. 끝. 차변합계 16,000, 대변합계 2,000. 또 여기 기말 잔액 대손상각비 4,000원.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14,000원, 14,000원. 1, 2번 중에 하나고 1, 2번 중에 하나고 재무상태표는 그냥 기말 잔액 써 있잖아요. 만 원. 그럼 답이 몇 번이요? 1번이네. 1번이 답이죠. 그죠? 끝났어요. 이렇게 T계정 그려서 하는 게 이제 앞으로도 정말 많이 써먹을 거고 회계관리 1급가도 써먹고 재경관리사 가도 또 써먹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꼭 그렇게 안 풀어도 물론 이거 자 원래 순서대로 기초가 이렇게 있었구나. 근데 대손됐네. 그럼 6월 18일 날 대손됐으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6,000원. 근데 충당금이 2,000원밖에 없었어. 그럼 대손 충당금 2,000원 없어지겠지. 그럼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겠지.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날 결산 때인데 대손 예상액이 만 원인데 충당금은 2,000원 있다가 2,000원 없어졌으니까 충당금 잔액 빵. 그럼 만 원 설정하는 거지. 그럼 차변의 대손 상각비 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만 원 이렇게 분개하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자 물어본 게 두 개였잖아요. 하나는 대손 상각비인데 대손 상각비 여기 두 개 있어. 보니까 14,000원이야. 그게 14,000원 1, 2번 중에 하나. 그 충당금은 2,000원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잔액 빵. 근데 새로 설정한 게 만 원이니까 결국은 만 원. 그게 답은 1번.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분개나 이런 분개 연습을 이거 안 해도 연습이 아니라 분개로 안 풀어도 T계정 구조에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 T계정 구조를 익혀두면 여러분이 절대 어디 가서 손해 안 볼 거고요. 오히려 되게 합리적인 그 문제풀이 기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계정도 반드시 숙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활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계속 나올 겁니다. 19번도 그런 문제죠. 충당금이 딱 나와. 옳은 걸 찾으래요. 충당금이 나와. 기초잔액이고 기말잔액. 기말잔액이 아까 단기말 추산액이라고 그랬었죠. 단기말 대손 추산액 예상액입니다. 200만 원 예상했구나. 대손상각비 손익계산서상 추가 설정이고 차변에 써 있는 건 대손이 발생한 거죠. 대손 발생.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보이잖아요. 그럼 1번. 옳은 거 찾는 거지. 1번. 전기말 충당금 설정액 중 30만 원 남아있다. 뭐요? 50만 원인데? 50만 원이잖아요. 이거 틀렸어. 맞는 거 찾는 거예요. 단기말 실제 대손 발생은 50이다. 요거잖아요. 30. 아이 참말로. 3.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손상각비 180. 엄청 어려운 문제죠. 너무 어려워. 그죠? 그리고 단기말 대손 추산액은 180이다. 대손 추산액은 200이죠. 겁나 어렵죠? 근데 충당금 계정의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 문제 되게 어려운 겁니다. 되게 어려운 거고 만약에 다시 또 날짜 순으로 가보면 기초잔액이 50만 원 있었는데 대손이 발생했어요. 30만 원이. 그럼 상계시켰겠죠? 그럼 이제 수정 전에 대손 충당금 20만 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말에 200만 원 추산했어. 200만 원 추산했는데 20만 원 잔액을 뺀 나머지 180을 추가 설정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결산 수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만 원이었다. 그런 것도 지문에 뜰 수도 있겠지요. 넘어가요. 그 다음 넘어가서
딱 그걸 안 봐야지. 21번도 비슷한 거, 20번, 21번 다 비슷한 거예요.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와 재무상태피,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이런 것들은 계정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24를 하기 전에 22번 보세요. 22번 보시면 거시기 우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여기 보니까 뭐 신문기사에서 어쩌고저쩌고 되고 올바르지 않는 걸 찾는 거. 신문기사 또는 무슨 뭐 보도자료 뭐 이런 거 또는 뭐 저기 무슨 대화, 누구누구 대화, 회의 막 이런 거에 자료가 쭉 나오고 밑에 지문 중에 맞는 거 틀리는 거. 이 문제는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국어 혹시 뭐 저기 어떤 시험이 됐든 뭐 대입시험, 입시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아니면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보면 국어나 영어 지문이 이따만큼 나와 있고 물어보는 거 딱 있잖아요. 근데 많이 하다 보면 왜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물어보는 게 뭔지 파악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많이 해봐야 알지. 그럼 이거 서울 XX 직원부터 읽어야 되냐 아니면 맨 끝에 보니까 밑줄 쳐 있어. 이것만 봐도 되냐? 그럼 저도 모르죠. 이런 문제가 만약에 계속 나온다면 나중에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겠지만 안 풀어본 사람은 일단 읽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시험은 50분. 근데 이런 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한번 읽어봐요. 어쨌든 서울 XX지점 형사 몇 부 29일 가짜은행 지급 증명 보증서를 담보로 500억 원대의 회사 제품을 뇌물에 공급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주 배임의 김모 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참말로. 김 씨는 지난해 6월 달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 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500억 상당의 회사 제품을 뇌물로 주고 2억 6천만 원 받았다. 지급보증서는 매입 채무의 지급이 은행이 보증하는 것이고 제품 판매한 배임의 입장에서는 보증서가 있다면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나 지급보증서는 가짜였고 상대방인 뇌물은 500원의 매입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배임의 재무제표상 뇌물에 대한 제품 매출에 대해서 발생한 매출채권 중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밑줄 친 회계적 사건. 그 맨 밑에. 그럼 밑줄 친 거 쫙 보니까 내가 매출한 제품에 대해서 매출 채권 중에 회수 가능성, 대손될 가능성이 높다. 대손 예상이에요. 결론은. 대손 예상에 대한 거예요. 1번. 배임의 재무제표상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대손 예상할 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발생하니까. 2번. 주 배임이 뇌물에 매출한 제품에 대해서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따라 설정될 대손충당금 금액이 결정될 것이다. 그죠? 매출채권의 몇 프로. 3번. 설정된 대손충당금만큼 자산총계 감소.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하든 충당금을 설정해서 간접 차감하든 자산은 감소되는 효과가 있죠. 맞지? 1, 2, 3번 다 맞죠? 그럼 답이 4번이죠. 그죠?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면 뇌물은 설정된 금액만큼 매입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지므로 이게 뭔 소리야? 대손은 매출 채권에 대한 내용이죠. 매입 채무랑 상관이 없지. 그죠? 매출 채권이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 매출 채권의 간접 차감인 거지. 매입 채무하고 상관이 없어요. 뇌물은 그 상관없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대화체라든가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가 우리 시험에 많다. 넘어가고 24. 단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이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이때 회수 시점에서의 계정 과목 변동으로 맞는 것은 대손될 때 충당금이 없었대. 대손될 때 충당금이 없었으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차변의 대손 상각비였겠죠. 그랬다 오늘 현금으로 받았어. 그럼 차변에 현금 받았으면 단기에 대손 처리하고 단기에 받은 거죠. 대손 처리할 때에 충당금이 없었다며요. 그럼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상각비 했던 거 다시 취소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야. 회수되었을 때 회수 시점에서 계정 과목. 일단 현금 증가해. 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대손 충당금. 대손될 때 대손 충당금이 없었으면 대손 충당금이 안 나오잖아요. 영향 없음. 외상매출금. 이미 외상매출금은 전에 뺐잖아요. 영향 없음. 답은 1번이죠. 만약에 이때 대손 충당금이 있었대. 그럼 대손 충당금이 되고 여기도 대손 충당금이 되죠. 그럴 때는 충당금이 증가됩니다. 그때는. 그게 문제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문제 자료를 잘 보시고 우리는 항상 대손 예상할 때 분계. 대손이 발생할 때 분계. 그 지금처럼 대손 발생했던 걸 회수할 때 분계. 이런 게 쫙 돼 있어야죠.
나머지는 일단 몰라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27. 하나 달아가 있는데 설명과 그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의 연결이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1. 일반적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예수. 예수는 미슈입니다. 그분이 아니고 맡아뒀다. 미리 받아 맡아뒀다. 예수금 맞고. 받은 수익 중 차기분이다. 이거 뭐예요? 우리 결산정의상 중요한 거잖아요. 받았는데 내년 거야. 미경과분 선수수익 맞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을 뭐라고 한다? 매입채무. 뭔 소리야? 매입채무죠. 매입채무.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을 매입채무라고 하죠. 그다음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 중에서 지급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건 장기성 매입채무. 1년 초과되는 건 장기성 매입채무. 자, 다음 33. 나머지는 건너뛸래요. 알아서 풀어보세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너무 무시하면 안 되죠. 열심히 풀어보세요. 잘. 자, 33번. 이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거래를 바르게 추정한 거야. 가수금 나오고 선수금 나와. 얼라리? 가수금이 대변에 있던 거죠. 가수금은 돈을 받았는데 현금이나 예금 돈이 들어왔는데 그 원인을 모를 때 일단은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 처리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왔어. 원인이 밝혀지는 거구나. 원인이 밝혀졌는데 선수금이야. 계약금 받을 때 쓰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존의 원인 불명의 수취액이 계약금 받은 걸로 밝혀졌다. 계약금 지급은 아니고 계약금 밝혀졌다.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겠죠. 출장간 사원이 입금한 사유불명, 원인불명, 사유불명. 이 사유불명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받았으면 이렇게 분개하겠죠. 근데 기존에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품 계약금, 주문 받은 계약금으로 밝혀졌다. 계약금 받을 때 선수금이니까 결국 답은 요거고요. 그리고는 아니죠. 사원이 입금한 가수금이 외상매출금 회수로. 그럼 여기가 외상매출금이었겠지.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정 과목 가수금을 어느 때 쓰는 말이냐. 그리고 가수금이 원래 어느 병 거냐. 이런 것만 알면 정말 쉬운 거지만 만약에 가수금 같은 것도 또 슬쩍 지나갔다. 이러면 또 이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뭐 그건 이제 기본 강의를 얼마나 잘 소화를 하셨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지요. 막 넘어가네. 근데 그거 가기 전에 35, 36, 37, 35, 36도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좀 전에 지나갔지만 예수금 우리 의외로 문제로 자주 만나요. 특히 월급 줄 때 월급 주면서 세금 떼고 주죠. 전문 용어로 원천징수. 그런 문제가 35, 36인데 35가 기본이고 36은 약간 이거 뭐요? 종업원 급여가 200만 원인데 종업원이 부담할 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면서 다음같이 분개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35번처럼 해야죠. 35번처럼 차변의 급여 그리고 대변에 현금 밑에 써 있지만 예수금이 나오고 나머지 현금 주는 거. 근데 밑에는 36은 급여랑 현금만 썼어. 예수금이 없어. 원래는 차변의 급여하고 대변의 예수금 그리고 현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게 맞는 분계예요. 근데 틀린 분계가 차변의 급여랑 대변의 현금만 돼 있잖아요. 얼마요? 195? 원래는 200이었고 세금이 5였어. 5만 원이고 195가 됐어야 되는데 195만 분계했어요. 그래놓고 36번에 물어본 건 수정분계하래. 수정분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제일 좋은 건 뭐 잘못된 거 싹 지우고 올바른 거 새로 하면 되지만 뭐 그럴 필요 없이 결과적으로 급여를 5만 원 늘려주고 그리고 있었어야 되는 게 없으니까 예수금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 급여 예수금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금이 아니라 소득세 예수금. 그거야 센스과 갖다 넣으면 되니까. 1, 2번 중에 하나였는데 대변이 예수금이야. 그럼 답은 바로 나오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문제풀이가 술술 되는 게 그 이상하잖아요. 처음 배웠는데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게 그 이상한 거지. 안 풀리는 게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10개 중에 9개가 안 풀려요.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 10개 중에 한 서너 개만 확실히 알겠다. 찍지 않고 서너 개만 잘 풀린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OX만 잘 체크하고 쭉 넘어가시랬죠. 진도 쭉쭉 빼요. 같이 쭉쭉 빼다가 나중에 이해도 갈 때 더 채워나가고. 그리고 만약에 10개 중에 한두 개도 잘 풀기 힘들어. 안 찍고. 그러면 어떻게 하랬어요? 무조건 이론 한 번 더 듣고 오세요. 이론 한번 기본서 정리하고 오시면 풀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39번까지 마무리합시다. 뭐요? 땡땡 유통이 은행에 지급하는 할인료를 처리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땡땡 유통이 소지하고 있는 즉 소지하고 있는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을 100만 원을 거래은행에 할인. 할인이 뭐지? 할인이 뭐죠? 할인이지. 깎는 거지. 그것도 맞긴 한데 어음 할인이잖아요. 어음 할인이 뭐요? 그럴 때 말이 나와야 돼. 답을 떠나서 그 말이 나와야 돼. 그럼 그 말이 나오는 사람 1, 2, 3, 4 볼 것도 없이 답이 보여 그냥. 답이 손들고 있어 지금. 어음 할인은 만기가 되기 전. 어음 만기일이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거지요. 그래서 은행에다 할인료, 이자와 수수료 주고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거,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매각거래래. 그럼 매각거래 보자마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떠올라야 기본적인 공부가 된 겁니다.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론을 더 하셔야 돼. 대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이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10,000원이고 그리고 99만 원이 당좌예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볼 필요 없이 그냥 답이 보여야 돼. 그리고 40번도 내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알아서 보세요. 참고로 그 문제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으나 지문, 기억, 니은 어쩌고 재고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부채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자산부채의 분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자산부채 분류가 돼 있으면 그런 문제는 쉽게 답이 나옵니다. 자산부채 분류를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도 모르는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채권 채무, 수취채권, 지급채무까지 쫙 알아봤죠. 문제가 40개나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의 유형만 보면 시험장 가서 진짜 웬만한 건 40개 중에 진짜 적어도 한 35개 이상은 다 거의 대부분 본 거고 그 다음에 지문이 조금 달라지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예의상 가끔가다 그 출제위원이 정말 새로운 걸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본 이론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어쨌든 풀어요. 그런데 만약에 난 거기까지는 아직 노하우가 안 쌓였다. 이런 분들은 한두 개는 예의상 찍으면 되지 뭐. 그지? 나머지는 풀고 한두 개는 찍어주고 뭐 이러면 되는 거죠. 또 너무 다 100점 맞으면 재미없다니까요. 한두 개 틀려줘야지.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문제 정도만 잘 소화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합격이 걱정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합격은 당연하고 3개 틀렸는데 억울해 봐. 이래야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처음에는 잘 안 풀려도 열받지 마세요. 그냥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채권 채무 일단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